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날씨는 좋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는 환절기만큼 괴로운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요. 쉴 새 없이 줄줄 흐르는 콧물과 간질간질한 코, 끊임없이 나오는 재채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죠. 오늘은 환절기에 특히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좀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절기에 특별히 이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에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10년에 555만 7천 명에서 2015년에 634만 1천 명으로 14.1%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2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3세에서 19세 사이, 그 다음은 30대 순서였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환절기인 9월과 10월에 가장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 많고 가을 환절기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을 접촉할 때 잘 생깁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어느 특정한 계절에만 발생하는 계절성과 1년 내내 계속 나타나는 통렬성으로 나눕니다. 계절성은 식물의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계절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렬성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동물 털, 바퀴벌레, 실내 곰팡이와 같이 1년 내내 볼 수 있는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가을 환절기에 많은 이유는 가을철에 많은 쑥이라든가 환삼덩굴, 돼지풀 등의 꽃가루가 많이 퍼지면서 알레르기 염증을 크게 유발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교차가 심한 기온변화도 고려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네, 콧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맑은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재채기가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눈과 코 주변의 가려움도 많이 호소하는데요. 두통이라든가 후각 감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채기와 콧물이 흐르는 증상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심했다가 오후가 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코 점막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에 노출되고 과민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 부위로 이뮤노글로빈 E 항체를 매개로 하는 호산구 등의 염증 세포가 모이고 세포들이 분비하는 다양한 매개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면 창백하게 부어있는 코점막을 볼 수 있습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고 코점막이 부어오르게 되면 광대뼈 안쪽 공간인 부비동과 코가 연결된 통로가 막히면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광대뼈 부분이 뻐근하고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도 동반할 수 있는데요.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눈이 가렵고 또 눈물을 흘리고 결막이 충혈됩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좀 궁금한데 가족 중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 다른 가족들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등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동기라든가 청소년기에 이러한 질환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연관된 알레르기 비염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20에서 30%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보이지만 천식 환자에서는 70에서 80%에서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중에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50% 정도이며 양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은 약 75%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완벽한 치료 방법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낫지 않고 좀 장시간 오래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질환이라든지 심각한 질환으로 좀 발전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지만은 증상에 따른 불편과 고통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오고 낮에 졸릴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체육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력 장애로 학습 능률이 저하되고 직장인의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천식과 동반된 비염의 경우는
비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천식이 악화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으로서 중이염이라든가 부비동염, 인후두염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유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비염을 앓은 경우 안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막힘과 정맥 우려로 인해서 눈 밑에 피부가 보라색 비슷한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또 코 가려움증에서 코를 아래에서 위로 또는 좌우로 자주 문지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콧등의 하부 3분의 1에 수평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코가 막혀 코로 호흡이 힘들게 되면 구강호흡을 자주 하고요. 나중에는 항상 입을 벌리게 되고 들린 윗입술과 돌출된 윗니, 또 일그러진 안면 근육을 보이는 아데노이드 얼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도 좀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콧물이 난다고 해서 비염인지 감기인지 좀 헷갈려 한다든지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기는데요.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이 힘들고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열이라든가 피로, 몸살, 목 아픈 증상을 동반하고 점차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고 대개 일주일 정도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없고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기는 콧물이라든가 기침, 열, 목 아픔 증상을 줄여주는 약을 쓰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환경 조절 등의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습니다. 심한 비후성 비염이나 동반된 부비동염 치료를 위해서 수술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완전히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서 코점막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합니다. 면역 치료로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매우 소량 주입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둔화시키는 치료입니다.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을 시행해서 만성이나 재발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뭐 찜질을 하는 등 그런 것들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찜질 같은 거, 따뜻한 물 샤워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목욕을 하면 감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뜨거운 물 안에 있게 되면 목욕 후 밖으로 나왔을 때 기온 저하를 느끼고 감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지만 목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증상에 열이라든가 몸살도 있기 때문에 몸을 지져서 뜨겁게 만드는 것은 감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감기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금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소에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음주라든가 밤샘 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일을 계속하거나 무리한 공부를 지속할 때 몸이 힘들어집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피곤하고 긴장된 근육을 활동시켜주면 좋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하고 일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